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질문이나 뭐 고민 상담들 그것들 중에서 조금 몇 개 추려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뭐 통화 통해서 소통하는 지금 경우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뭐 대다수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메신저로 어떤 그 피드백이라든가 상담도 주고받고 있고 하기는 한데 뭐 아직 뭐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몇 개 좀 추려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종종 가져볼까 합니다. 자,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기존 포트폴리오로 보낸 작업물보다 기말 과제 퀄리티가 낮으면 점수가 깎이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가장 높은 자기가 실력을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퀄리티를 포트폴리오로 내게 되죠. 내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본 과목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과목들, 뭐 다른 교양, 뭐 다른 특강, 아니면 뭐 학원,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방송들에서 받는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커리큘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현 과목에 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으면 다른 곳에는 좀 힘을 덜 쏟게 되는 거고, 여기에 쏟는 만큼 다 일정하게 배율을 한다면 특출나게 뭔가 뭐 길게 뭐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없어지겠죠. 여기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폰트폴리오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퀄리티를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조금 그 사유가 궁금하긴 하겠죠. 자, 참고로 현역 작가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예를 들면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히 실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이유도 이제 아마 그거에 따를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자기 온 힘을 다 쏟아서 혹은 자기가 했던 원고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추린 것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라든가 이런 그 양과 질이 어떤 마감 주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과제물로 제한이 있는 장르가 있을까요? 수업 안에서, 이 수업 안에서, 뭐, 제가 판단하는 선 안에서는 그 어떤 제한도 사실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제한이라는 게 어떤 제한이냐 묻고 싶은데, 뭐 어떤 선정성이라든가, 뭐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뭐 그런 수위라든가, 뭐 그런 마이너틱한 혹은 매니악한 장르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제 그런 거는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다만 요게 걸려요. 외부 공적인 채널, 그러니까 저희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무엇을 제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외부 더 넓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게 공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오픈하거나 뭐 연재를 하거나 어디에 투고를 하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또 이제 같은 만화판, 같은 웹툰판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PD에게만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걸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보여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괜찮을지 어떨 거라든지 뭐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게 또 기본적인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떤 비평을 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개인적으로 묻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린 작품 중 가장 애정도 있고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에서의 저의 오피셜 답변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가장 애정을 쏟고 고생하고 내 마음의 어떤 능력을, 내 마음과 능력을 100% 이상 쓴 작품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다 소중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로 소중하겠죠. 그 말인즉슨 뭐 회사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의 입김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오로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뭐 미우나 고우나 소중하달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작품들이 있죠. 쌍남자라든가 만화를 쓰는 시라든가
뭐 뚜디 앤 쭈디도 마찬가지고 청춘은 아름다워 같은 단행본 시리즈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림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자주 묻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OT라든가 아니면 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면담할 때 자주 해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역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자신의 그림을 여러분의 평생 가는 친구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친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4개를 강조했었죠. 정보, 재미, 표현, 그리고 의미. 자기를 꾸준히 그리고 또 결국 가장 이롭게 하는 내 친구 같은 그림체를 찾으셔라. 이 말을 제가 자주 해주죠. 이 친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안 들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 말고 나는 이런 그림체의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그림인 거지 이거는. 그죠? 자, 다른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단다. 그러면 지금 내 친구는 나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싫고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뇌랑 내 손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에 익었기 때문에 나랑 절대 절교는 안 해줍니다. 미칠 노릇일 거야. 그래서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진짜 몇 년 걸릴 각오로 끊어내고 이 친구랑 절교를 하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내 인생에 없었던 그림체인 것처럼. 근데 절교 잘 안 되죠. 혹은 지금 내 그림체인 이 친구를 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 친구의 매력을 잘 살려서 뭔가 거창하게 업그레이드 시키셔도 됩니다. 사실 이번 경우가 더 독한 경우죠. 더 독한 경우예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연의 어떤 성격을 극복해낸 거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죠. 이 친구랑 너랑 안 놀아 하고 다른 친구랑 또 새롭게 관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더 독한 경우죠. 비슷한 경우로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인데 10년 이상, 20년 이상 작품을 해오신 분인데 나는 작품 할 때마다 늘 새로운 그림체로 새로운 작품을 그려왔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제가 익명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그림체의 차이를 많이는 못 느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거는 좀 평생을 좀 떼어낼 수 없는 절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라 이거죠. 자,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게 초단기적이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초장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슬럼프라는 게 테크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삶의 문제인지, 삶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기인하는 건지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테크닉 부분에서 슬럼프라고 칩시다. 테크닉 부분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이 과정들이 있을 건데 이걸 하나하나 겪는 거잖아요. 완성을 시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루틴에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면밀히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걸리는 건가? 예를 들면 대생 단계에서 걸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컬러링 부분에서 걸리는 건가? 이것도 한번 좀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집안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좀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 때문에 일 못하겠다, 다 싫다, 이런 어떤 삶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내가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서 슬럼프라는 게 온 건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슬럼프는 일단은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럼프가 온다는 거는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꾸준히 어떤 등락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올라간다 이거지.
원래는 한 이 정도 올라갈 것을 기대했는데, 응? 이 정도를 기대했는데 안 올라간다 이거지. 난 그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그만큼 안 올라가냐 이거라. 여기서 답답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는 계단식으로 뭐 쭉 온다, 계단식으로 사람을 발전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말이 쉽지 이걸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멘탈이 좀 많이 나가죠. 나는 왜 빨리 이렇게 안 올라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 자,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단기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혹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인데, 목욕하는 경우 있죠. 온몸에 때 밀고 목욕제기 한다 그러잖아요. 혹은 커피 한 잔 딱 타먹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 응?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가기도 해요. 바닷가라든가 숲이라든가. 혹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렇게 자기가 평소 하고 있는 루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은 뭐 목욕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겠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목욕하고 나서 기분 좋아지는 이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이면 12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사람의 약간 슬럼프에 좋은 어떤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로 따지면, 저는 예를 들면 일요일쯤 되면 일주일치 먹을 약을 약통에 다 담아두고요. 그 일들을 하고, 뭐 손발톱 깎고, 뭐 목욕할 일 있으면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고, 운동 같은 거, 산 등산 같은 거 하고, 애들 뭐 하고 뭐 좀 놀아주고, 그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일 시작할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정해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루틴의 힘이에요. 루틴의 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좋은 루틴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속에서 슬럼프가 온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떤 기인에서 슬럼프가 온다. 여러분들이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사이가 안 좋다. 뭐 간접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이럴 때 슬럼프가 옵니다. 자,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길을 밟고 싶다라는 의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 그냥 흐르고 싶다. 그러니까 부유한다고 하죠. 플로우 한다고 하죠. 물 위에 둥둥둥 그냥 떠돌고 싶다. 지금 뭔가 그 의욕이 잘 안 난다. 이런 경우는 초단기나 단기적인 부분이라면 그냥 냅두세요. 이건 냅둬야 됩니다. 안 된다 이거. 이 뭐 누가 강제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냥 잠깐 떠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동기부여를 스스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술 한잔 한다든가,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그리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간접적인 그런 다른 사람의 삶, 인생을 간접적으로 눈치채는 게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자꾸 쌓아줍니다. 왜냐면 나 혼자 직접 경험으로는 지금 부유할 뿐이거든.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 상태에서는 그러다기보다는 하늘 떠도는 갈매기랑 뭐라도 얘기를 나눠보는 게 낫습니다. 그죠?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장기적인 부분은 힘들어요. 장기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장기 F 말고 장기 슬럼프. 장기 F 알아요? 장기 슬럼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초심을 살펴보셔야 돼요. 초심. 혹시 내 초심에 비해서 뭐 창작의 욕구라든가 이게 시들해졌다. 이거 답 못 찾습니다 진짜로. 이게 정말 초장기로 슬럼프로 갈 수도 있어요. 요때 제가 이제 그림에 자기 초심이 뭐 정보, 재미, 표현, 의미,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거거든요. 이 중에 어떤 예를 자기는 뭐 어떤 표현 욕구가 있었다. 그림에 대한 표현 욕구가 있었는데 이게 표현 욕구가 줄어들더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웹툰이나 만화 자체의 원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뭐 텍스트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어디 뭐 공연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낙서, 이 낙서라는 게 뭐 어떤 뭐 공학적인 그런 낙서라든가 이런 거에 더 끌린다 그러면 그쪽으로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혹은 아예 그리 가셔도 돼요. 사실은 인생 뭐 그렇게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웹툰 만화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하기 싫은 그 이중의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 서로 지금 나와 나가 싸우는데 서로 너무 비등비등 하거든요. 고질라랑 킹콩이랑 붙은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지금 서로 못 이기니까 아까 말했던, 없어졌네, 계속 이렇게 보합을 하는 거야. 행보를 하는 거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보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미칠 노릇이죠 이게. 자, 그거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초장기의 경우, 초장기적으로 진짜 완전 긴, 뭐 이게 10년, 뭐 10년짜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변경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로 변경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진로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이런 공포에 빠졌을 때로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관련 업종으로 전환을 하셔도 되고 타 업종에서의 어떤 그 만화 사랑을 하셔도 됩니다. 월드컵 선수 뭐 금메달 따고 뭐 랭킹 몇 위에 오르고 그런 것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조기 축구, 아니면 축구 동아리, 축구 동호회, 아니면 축구 게임, 이걸로 평생 축구 즐길 수도 있어요. 꼭 선수로서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는 작가 선배님은 뭐 식당 창업해서 정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평생 자기가 사랑했던 이 만화, 웹툰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드라마에서 이런 오해를 하는데요. 뭐 결국 뭐 자기가 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나는 실패했다, 좌절한다, 이 상태에서 내 인생에서 만화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되고, 또 평생 직업이라는 것보다는 평생 특수 직종이 아니라 평생 뭔가를 업으로 삼고 일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과를, 웹툰과를 나와서 예를 들면 다른 진로로 가더라도 나는 그때 뭐 기억이 글쎄요 대단히 소중하게 작용할 거라 봅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죠. 한 적이 있었죠. 위대한 중단의 기억도 중요하다. 위대한 실패랄까, 그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이건 초장기 10년, 20년 이상 이어지는 슬럼프일 때 경우입니다.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니죠. 자, 만화가가 되기 위해 버리거나 피해야 될 버릇 혹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자, 만화가가 되는 왕도는 만화가의 루틴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러니까 빠른 방법이 아니죠. 정확한 방법은 그냥 작가가 하듯이 작가처럼 행동,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나뉘는데, 이 작가로서의 삶이나 루틴을 자기 삶의 대다수로 채울 것인지, 나 웹툰 만화밖에 모르지 뭐, 그것 빼면 나는 시체지,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큰 삶에서 어떤 한 부분으로 데리고 살 것인지,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제로 두고 만화가들의 악습들 중에 피해야 되는 거는 일반인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일단은 똑같아요. 뭐 작업하다가 중간에 뭐 서핑 한다든가, 그죠? 집중이 안 된다든가, 그죠? 아니면 작업하는데 자세가 안 좋다든가. 그래서 다들 디스크니 뭐니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작업 자체로 따져볼게요. 작업 자체로 따져보면 남의 작품을 아예 안 보고만 자기 작품을 한다든가, 또 거꾸로 남의 작품을 너무 의식하고 참고를 너무 많이 해서 한다든가. 이것도 각자의 나쁜 습관이죠. 이런 습관들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만화가는 혹은 웹툰 작가는 이거 자체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만화가가 되겠느냐, 이거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이 나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만화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만화가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만화가도 있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난 이 답이 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판사가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 연재하실 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냥 앞으로 이 얘기 뭐 많이 할 얘기가 있겠죠. 뭐 오늘 뭐 길게 뭐 제가 할 필요는 없겠,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사만화 하다가 웹툰, 스토리, 강의 뭐 이렇게 시즌별로 저는 어떤 조금씩 변동을 해왔었습니다. 시작은 학보사 선배의 어떤 공고로 시작을 했고 뭐 용역 계약도 해보고 작품 계약도 해보고 전속 계약도 해보고 뭐 구두로도 해보고 뭐 서면으로도 해보고 또 서면 로타리 가서 놀아도 보고 재밌다. 자,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과 트렌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는 가끔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라떼 타임 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지금은 지금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옛날보다는 훨씬 관리하고 또 기획하고 공동으로 협업하고 이런 비중이 지금 높아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궁금한 거는 따로 개별 상담할 때 물어보시죠. 자,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영감을 얻고 공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일단 스킵해도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그 관련한 특강도 종종 할 것이고 또 했고 또 영상으로도 남긴 적도 있고 해서 자, 어쨌든 뭐 공통 답변은 그렇습니다. 평소 자기 욕망, 자기 관심사, 가치관, 그리고 테마나 트렌드를 담는 뭐 그런 것들 방법에 따라서 있는데 이건 제가 강의 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직접 보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하고 싶네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중용, 실용, 관용, 뭐 선악이 공존하고 인간이 다양성이 있고 근데 서로 양면적이다. 뭐 인간에 대한 뭔가 짠한 거 이런 게 이제 제 관심사예요. 이런 관심사에 따라서 저는 그거와 관련한 작품도 많이 보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낙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좋은 스토리가 영감하면서 이렇게 와요. 알겠죠? 자, 만화에 쓰이는 연출은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면 좋은지 배우고 뭐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자, 이거 뭐 계속 얘기할 건데요. 뭐 그죠? 오늘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만화만이 요즘 좀 관심 있는 건 그래요. 만화 웹툰 안에서 얘만 가능한 단독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좀 많이 탐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책이나 웹소설, 뭐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혹은 불가능하거나 좀 불리한 것들, 그것들을 만화로 조금 많이 강점으로서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커버하는 거죠. 만화만이 가진 단점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거죠. 벤치마킹 할 건 하고 응용하고 합치고 뭐 융합할 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그림 혹은 이미지로 특출나게 혹은 자기만의 개성 아니면 또 다들 좋아하는 그런 표현 대중성에 맞춰서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 이런 게 이제 연출의 기본이고요. 연출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였는데 독자가 이거 혹은 이거 이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길 안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대로 잘 와주신다 그럼 성공인 거고 난 이걸 의도했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다 독자가 이쪽에 뭔 말이야 글쎄 모르겠네 막 헷갈려 한다 그럼 연출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은 뭐 수만 가지인데 뭐 앞으로 탐구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오프라인에서 혹은 제가 만나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건강관리 특강 할 때 제가 진짜 자세히 할게요. 요즘 내 손목 팔꿈치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자, 저는 만화보다는 일러스트 쪽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어떤 것이 저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뭐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판단을 맡겨버리면 이중폭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얘기는 했었기 때문에 뭐 생략하고 싶지만 이 고민을 뭐 계속 들 테니까 자, 연애에 비유하자면 사시사철 만나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계절 만나봐야 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거죠. 지금 화면에 있는 대로 뭔가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험, 이 그림이나 장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이것도